전직 대통령 변호사가 왜 갑자기 구치소 계좌번호를 모두에게 공개했을까요? 김계리 변호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배경을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상황과 관련된 최근 뉴스입니다. 특히 변호인이 왜 구치소 영치금, 그러니까 수감자가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을 넣는 그 계좌를 공개했는지 그 이유와 여러 해석들을 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건 역시 변호인의 SNS 공개 글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수용 번호하고 영치금 계좌번호를 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없으니 갑작스럽게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 이게 이유였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돈을 보내야 주말 전에 필요한 물건을 사실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돈이 없어서 계좌를 공개했다 이것보다는 좀 더 큰 맥락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2번이나 구속되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충격, 그리고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강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약간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졌죠. 그리고 참고로 영치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계좌 한도 같은 세부 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넘어서서 어떤 항의나 호소의 성격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변호사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한 걸 두고 쇼 좀 작작하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경로, 이게 문제가 된다 해도 그건 대통령으로 일하던 어떤 공적인 공간,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나 용산 집무실에서 벌어졌을 일이지 왜 퇴임하고 돌아온 사적인 집에서 증거를 찾느냐, 이런 거죠. 대통령 직무하고는 관련 없는 장소다, 이런 주장입니다. 경로라는 감정 자체가 범죄 증거가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해도 발생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압수수색 자체의 정당성에 좀 의문을 제기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내주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자판기처럼 찍어준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 자체에 대한 비판인 셈이죠. 그리고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 혼자 있었다고 알려줬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부당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좀 엿보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구속되기 전 영장심사에서 고립모원의 상황이다.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토로했다고요. 심지어 같이 일했던 국무위원들도 다 떠나갔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네,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해요. 변호사 출신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분석인데요. 우선 변호사들이 무료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가능성도 남아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의 변호인단을 집중시키려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변호인 선임의 어려움이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해석이군요. 좀 흥미롭네요. 그렇죠. 게다가 신 의원은 부부 사이에서 실제로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은 김 여사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덧붙였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신장식 의원 개인의 정치적인 해석일 뿐이고요.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영치금 계좌 공개라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어떤 정치적 탄압이다.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법 절차 이행이고 전략적인 대응이다. 이런 시각이 맞서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뒤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 또 수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제 처지와 이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거나 경로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이죠. 네, 정말 여러 각도에서 곱씹어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공개라는 행위 자체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것이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묶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게 될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